좀 전에 얘기했던 거, 무더위로 인해서 망가지는 간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자, 음양오행에 따르면 간은 봄철이 제일 열심히 일을 하는 계절이다. 여름엔 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절마다 5가지의 장기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쪽 방향은 상생이에요. 무슨 뜻이냐? 얘가 좋아지면 얘가 좋아지고, 얘가 좋아지면 얘가 좋아지고, 얘가 좋아지면 얘가 좋아지고, 얘가 좋아지면 얘도 좋아지고, 이렇게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상극이 돼버려요. 시계가 거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 난 진짜 불의를 보면 못 참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이렇게 애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피가 거꾸로 돌면 사람이 죽어요. 맞죠? 근데 이게 역행을 하는 거를 상극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심장이 나빠지면 간도 나빠져. 간이 나빠지면 신장도 나빠져. 신장이 나빠지면 폐도 나빠져. 예? 폐가 나빠지면 비장과 위장도 나빠져. 이렇게 거꾸로 역행하는 순서는 상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름은 심장의 계절이에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장이 힘들어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역행, 거꾸로 얘기하면 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무더위가 심장뿐만 아니라 간도 나쁘게 하는가? 이 얘기예요. 예.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죠. 탈수. 자, 땀이 많이 나요. 땀 속에는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네랄까지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혈액의 농도는 옅어질까? 짙어질까? 짙어지겠죠? 끈적끈적.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혈액의 농도가 끈적끈적해지면 혈전이 많이 생긴다고 했죠? 네. 혈전이 생긴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혈액의 농도가 끈적끈적해지니까 간에서 얘를 해독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자, 무슨 얘기냐? 모든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이제 쭉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위장과 그 다음에 십이장, 소장, 대장 이렇게 해서 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내장 장기를 둘러싼 실핏줄들이 어마어마하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거든요. 실타래처럼. 예, 왜냐면 여기서 먹은 거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핏줄들이 어마어마하게 뻗어나와요. 예, 여기에서. 여기 있는 모든 실핏줄들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요. 간으로. 그래서 이 내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간으로 들어가요. 간. 이거를 문맥이라고 해요. 간 문맥. 예, 문맥. 예, 문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혈액이 끈적끈적해. 그러면 간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얘가 간이 어떻게 해요? 이 처리를 할 속도가 느려지겠죠. 엄청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간이 해독, 그 다음에 또 대사라고 하는 거는 간이
독소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체 활동에, 신체에 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대사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시 얘기해서 1시간에 10개밖에 처리 못하는데 거기다가 한꺼번에 20개, 30개를 때려 넣으면 얘가 부하가 걸리잖아. 그런 것처럼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오버가 돼요. 네? 시속 100km밖에 달리지 못하는 티커한테 200km로 2시간을 달리라 그러면 차가 어떻게 돼?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나겠지. 뚜껑 열리고 막 김나고 막 차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도 끈적끈적한 혈액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힘들어. 이해되셨어요? 네. 네, 힘들어. 그래서 혈액 농도가 올라가면 혈점도 생기지만 간의 해독하고 대사에 엄청난 부담이 증가한다. 해독 능력과 대사 능력에 엄청난 부담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 안 피곤해? 엄청 피곤하지? 자,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체온 유지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름철에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인간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혈관을 확장하고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이 그쪽으로 다 몰려간다. 들었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피부 표면에 있는 모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그쪽으로 돌려. 그것도 빨리. 그래야 어떻게 냉각수가 돌아가듯이 체온이 떨어지거든. 체온이. 자, 그러면 피가 다 올라가 버렸죠. 글로 갔죠? 피부 쪽으로 다 가버렸죠? 그러면은 간은 혈액이 모자라죠? 모자란 걸로 쥐어짜서 대사물질을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알부민도 간 대사물질이잖아. 각종 아미노산을 500여 가지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갖고 근육에도 보내고 장기에도 보내고 구석구석 뇌에도 보내고 500가지 아미노산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피가 다 올라가 버렸어. 피부 쪽으로 다 갔어. 난 없다고. 그러니까 오더는 200개를 받았어. 우리 성문선 본부장이 노예비 책을 100개를 주문을 받았는데 재고가 50개밖에 없다고. 어때? 대박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짜증나지. 100개를 받았는데 50개밖에 재고가 없대. 그럼 어때? 짜증나 안 나? 열받지? 아니래. 내가 성격이 워낙 좋아서 50개만 받아도 할랄루야. 극단적으로. 자, 그러면 100개를 주문받았는데 5개밖에 없어, 재고가. 그죠? 그런 거예요. 간이 지금 왕짜증이 나 있어. 지금 막,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피가 다 올라가 버렸어. 아니, 체온 낮춘다고 저쪽으로 다 갔어.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한 만큼 어떻게 해요? 대사가 또 느려지겠죠? 그죠? 네, 간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간 대사 활동의 한 가지예요. 다시 얘기해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도 간이 담당해야 된다고. 네? 네. 이 에너지 소모가 2배로 증가해버려요. 대사 물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간이 담당해야 되는데 없어. 재고가 없어. 재고가 없어. 네?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슈퍼게 10박스씩 주문받았는데 우리 사무실에 재고가 한 개도 없어. 열받아 안 받아. 오늘 당장 10박스 안 갖고 오면 안 살 거예요. 딴 대리점 가서 살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열받죠? 막 이제 다 뒤져갖고서 막 다 내놓으라 그러고 없으면 빌려달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간도 지금 막 여기저기 쓸 게 많아 죽겠는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혈액까지 공급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심장한테 야 빨리 안 보내? 어? 그러면서 데모를 해. 그래갖고 간하고 심장하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 네. 야, 내 잘못이야? 여름이 내 잘못이냐? 어? 날 더워진 게 내 잘못이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야, 네가 빨리 피를 보내야지 내가 대사물질을 만들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피를 빨리 달라고. 없다고. 어? 우리 주인이 인간이 어? 맨날 허구한 날 덥다고 그냥 참외, 수박, 냉커피 막 이런 것만 잡숫고 저녁만 되면 치맥에 그냥 막 찌들어갖고요. 혈액을 공급을 잘 안 해주셔요. 내 탓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서로 싸워.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여름이 되면 심장하고 간이 엄청 부담이 올라가는 계절이 바로 여름. 특히 요즘처럼 막 기온이 들쑥날쑥하는 때는 자율신경마저 교란이 일어나요.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잔 거지. 만 건지 잘 때 누가 나를 밟고 갔나? 왜 이렇게 석심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손마디도 퉁퉁 붓는 것 같고 유난히 몸이 무겁고 뻐근하고 막 그러죠? 예, 다 대사물질이 생산이 부족하게 돼서. 자,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우리 몸을 망치고 이 여름의 간을 힘들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여름철 습관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첫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좀 전에 과당 음료. 네? 과당 음료. 과당 음료. 너무 다른 음료? 그러니까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뭐 달달한 음료는 다 과당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수박 주스 요새 유행이잖아. 네. 집에서 수박 갈아갖고 먹어봐.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돼요. 안 나. 과당을 감미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근데 이 과당 음료나 과일 너무 당도가 높은 과일. 요즘은 과일 판매할 때 판매업자들이 11브릭스가 넘어요. 16브릭스예요. 뭐 몇 브릭스예요 하면서 과일의 당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단 과일이 먹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 과당이 여름철에는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다 틀어박혀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과당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제당. 달달한 음료. 나는 아이스 라떼. 막 이래가면서 뭐 무슨 뭐 해갖고 하여튼 시원하고 단 거 엄청 찾잖아요 여름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간에 중성 지방을 축적을 시킨다. 예. 쌓인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이제 지방간. 지방간. 예? 예. 서울간이 아니고 지방간. 예? 저 대전이나 뭐 어디 뭐 경상도나 부산이나 이쪽 지방간.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 이거를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무슨 지방간이라고 그래? 내가 술 먹고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난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래? 비알콜성 지방간. 이렇게 돼요. 자, 안 그래도 간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방간이 쌓이기 시작하면 간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등에다가 실험장 같은 놈을 하나 얹고서 일해. 남아는 걸 하나 등에 얹고서 다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예? 실험장 같은 거 하나 얹고 가. 미치겠지 아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자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봐. 아니야 뭐 나는 그래도 좀 덜하지. 신랑을 맨날 등에 업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대박. 어때요? 다들 표정이 안 걸으려고 그럴까? 아 그래도 우리 노기성 본부장님 업고 다니라면 다닐 것 같은데 어때요? 못 아 이것만큼은 안 되는구나. 자 지방간이 쌓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는 지방간이 쌓여 있는 이미 지방간이 있는 기저질환 환자들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과다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은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우리가 먹은 달달한 거, 탄수화물로부터 얻어진 포도당 뿐만 아니라 모든 당은 쓰일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간으로 가서 쌓이거든요. 그래서 신쌀밥 좋아하시는 분들도 술을 한 모금 평생 안 먹어도 지방간이 돼버려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해. 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얼마 전 월드컵 우리 떨어져갖고 열받았잖아요. 네. 예? 근데 여름철 되니까 잠도 잘 안 와, 여름에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잃어. 그러니까 시원하게 선풍기 틀어놓고 이래도 뭔가가 부족하거든. 여름철을 달래는 야식. 뭐예요? 벌써 여름철 되면 동네 맥주집들이 그냥 다 창문 다 열어놓고 의자들 밖으로 테이블 다 빼갖고 마당에서 그냥 진을 치고 앉아서 막 신나게 먹잖아요. 여름철 치맥, 야식, 맥주, 알코올.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알코올 대사 자체, 소주 2잔 분량을 넘어간 알코올을 대사시키려면 몸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알코올 분해를 하기 위한 독소.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스 뒷공문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죠? 맞죠? 예. 알코올 분해 독소. 아세틸, 예. 아스테이드, 메틸, 에틸, 에스테르, 이런 공해 물질들이 몸에서 나와요. 몸에서 나와. 근데 여름철엔 간이 할 일이 많죠. 안 그래도? 예, 체온도 낮춰야 되고, 독소도 처리해야 되고, 그죠? 막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들이버갖고, 알코올 독소, 분해 독소까지 내가 해결을 하려면, 간이 엄청 힘들어요. 이제는 신랑을 등에 업고, 거기다가 신우이까지 업어야 돼요. 버려야 좀 있으면 시어머니까지 업을 판이니까 기다려봐요. 아직 들어봤어. 네.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과도한 알코올 플러스 거기다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인데 그냥 단백질도 아니고 튀김닭이잖아, 그죠? 네, 튀긴 거. 그래서 중성지질을 더 많이 쌓이도록 부채질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늦게 여름철에 더운데 늦게 술 먹는 거 권하지 않아요. 드셔도 적당히 기분 날 정도로만 그냥 맥주 한 캔 정도만 드셔야지 부어라 마셔라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하고 술하고 그냥 막 한번 맞짱을 뜬다 그러면 누가 죽어? 간이 죽어. 힘들어. 네. 신랑 없는 데다가 이제 시누이까지 업고 가야 될 판이야. 절대 그런 선택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며. 말려도 누구를 말려? 시엄마가 때리고 있는데 말리면 누굴 말려? 아, 시엄마를 말려? 안 말리지. 나를 말리지. 꼼짝 못하게 꼭 붙잡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엄마는 안 말리니까 계속 때리잖아.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예?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는 누구만 말려? 나만 말려. 예, 알코올은 누구만 말려? 간만 말려주고. 딴 데 다 놔두고 간만 말려. 아주 죽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알코올 많이 드시는 거 안 좋아요. 아시겠죠? 네. 야식 안 좋다. 예, 야식 같은 거. 그래서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미지근한 물과 함께 좀 이렇게 샤워를 하세요. 너무 찬물도 안 좋아요.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살짝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시고 조금 식사를 일찍 하시고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최소 식사 후에 2-3시간 이후에 취침, 누워라. 네. 식사하고 바로 소파에 누워버리는 분들 그것도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예, 간에게 엄청 무리를 주는 습관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여름철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름철에 물을 마실 때 목이 말라서 마신다 아니면 목 마르기 전에 마신다. 어떤 게 맞아요? 목 마르기 전에. 목 마르기 전에. 차가운 물을 마신다,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이건 철칙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5리터, 약 2.5리터는 마셔야 되는데, 예, 다 못 마시고 최소한 2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배출되는 양만 해도 500ml가 나가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만 500ml가 나가요. 소변이나 땀이나 기타 이런 것까지 하면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몸 밖으로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끼케야 2리터 먹으면 500ml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리터를 먹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미지근한 물 반드시 드세요. 아시겠죠? 네. 목마를 때 먹지 말고 미리미리 먹는다. 시간을 정해서 1시간에 뭐 한 잔씩은 먹는다. 그래봤자 작은 컵으로 한 잔 하면 120ml 정도밖에 안 돼요. 종이컵 하나, 그죠? 120. 조금 큰 컵은 150. 그러니까 몇 잔을 먹어야 돼? 24잔을 먹어야 돼. 종이컵으로 하루에 24잔을 마셔야 돼요.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슈퍼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겔이 있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래서 목 마르기 전에 미지근한 물 드시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취침을 조금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식사 시간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취침에 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취침은 10시에서 11시 요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리고 잠 드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화장실 다녀오고 그 다음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또는 슈퍼겔 한 잔을 드시고 난 다음에 취침에 드시면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때 야 전기세 아까워 무슨 에어컨이야 그러면서 그냥 야 앞뒤 창문 다 열으면 견딜만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견딜만 해 이래가면서 어거지로 더운데 참고서 그냥 자는 분들 이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전기값 아낄래다 나중에 병원비 폭탄 맞아요. 자는 동안에 계속 막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는 동안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의 대사는 뭐예요? 충전 대사죠. 우리 몸에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놈의 대사 에너지가 어디에? 체온을 낮추는데 다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시킬 여력이 있어요? 없어. 간 세포가 망가졌는데 재생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쓰여야 되는데 걔가 에너지가 어떻게 체온 낮추는데 다 쓰여져 버렸어요. 뇌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 스트레스 때문에 폭발하기 직전인데 뇌 세포가 어떻게 해요? 망가진 걸 복구시켜야 되는데 그 대사 에너지가 글로 안 가고 어디로 가? 체온 낮추는데 다 가버려요. 네? 그러면 몸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체온 유지하느라고 에너지가 다 쓰여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주무시잖아요. 내가 저녁에 먹고 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런 뭐 계란, 뭐 이런 거, 그죠? 맛있는 뭐 그냥 치맥 먹었던 거 죄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땅땅 뭉쳐요. 왜? 소화 시켜야 되는데 소화시켜야 되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 체온 낮추는 대로 다 가버리잖아요.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아침 식사를 먹은 것 마냥 속이 빵빵하고 아침 먹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배고프다는 느낌도 안 들고 뭐 먹기도 싫고 막 이러잖아. 속이 답답하고 방구만 막 나오고 그거 왜 그래요? 덥게 주무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늘하게 어느 정도 체온을 유지시키는 게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주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너무 차갑게 에어컨 빵빵 틀어놔도 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서늘하게 좀 몸을 체온을 낮춰줘야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체온 유지하는 대로 안 뺏기고 몸을 충전하고 회복시키는 데 에너지가 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시키기 위한 제품이 931이잖아요. 남양 931. 그죠? 그래서 931에 관한 이야기만 몇 가지 쭉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좀 후덥지근하죠, 그죠?
네? 괜찮게. 네. 이게 강의 시간이 늘어지고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날 조짐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눈꺼풀이 내려온다. 고개도 이렇게 신원장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다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네, 10시 15분만 되잖아요. 고개가 11시 15분 되잖아. 고개가 15도가 돼. 20분 되면 20도 숙여져. 30분 되면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강의 시간에는 저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눈으로 이렇게 하트를 뿅뿅뿅 날려주고 아 참 신원장 쟤는 어쩜 이렇게 작고 귀엽고 안경 막 말도 잘하고 귀엽냐 이래야지 내가 막 힘이 나는데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난 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강사도 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네. 네. 마지막 힘을 주세요. 네. 자, 931. 931의 주 원료는 실리마린. 네. 실리마린 속에 있는 밀키시슬 속에 있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얘는 뭐예요? 간세포 재생. 네. 독일이나 기타 외국에, 그다음 미국의 FDA에서도 간세포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주 원료로 쓰입니다. 간경화 치료, 간경변 치료, 지방간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약효가 인증된 재료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서 먹거나 아니면 미달해서 먹으면 약효가 없다. 또는 과다하게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검증된 회사에서 제대로 하루 권장량의 양을 맞춰서 조제한 제품이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옳다.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뜯어먹으면 풀 뜯어먹듯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아시겠죠? 네. 고도기능 건강식품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권장량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먹어버리면 안 된다.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실리마린 성분은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어요. 다행스럽게. 과다 섭취해야. 그런데 부작용은 뭐냐? 과다 섭취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 부작용밖에 없다. 그래서 간세포 재생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근데 간세포가 망가지는 건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름철 이 간세포를 무뎌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이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간세포 재생을 한다. 그 다음에 간세포 재생뿐만 아니라 지방간도 억제해요. 지방간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우리가 그냥 여름철에 무의식적으로 먹는 과당음료, 탄산음료, 차가운 음료, 달달한 음료, 이런 것들이 지방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간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931 실리마린을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은 여름철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냐, 없냐, 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단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예. 그러면 931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름철에 과당음료, 차가운 음료 많이 드셔도 간에 큰 무리가 안 가. 지방간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실리마린 성분을 복용을 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인다. 엄청 차이죠? 엄청 큰 차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유니베라에서 독자로 개발한 특허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 다음에 NI931 요거죠. 그죠? 예. 이 사렉스는 뭐예요? 쑥, 사철 쑥하고 오미자. 네. 얘는 알로에. 그죠? 자, 이 알로에 성분은 재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포 재생도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소염. 그죠? 항염, 항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염증 제거, 염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다. 예, 알로에 자체가. 여러분 우리
유니베라의 창업주께서 간경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몸을 낳게 한 게 뭐예요? 바로? 네, 알로에예요. 그래서 우리 창업에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된 거 간하고 관련, 간 질환과 관련돼서 유니베라, 남양 알로에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그죠? 네,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제품 특허를 받은 요 성분, 그 다음에 요 살벡스, 이 성분도 특허 성분인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 어떤 것을 주냐면요,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글루타치온? 예, 이 글루타치온이 간 독소 억제하는 효소예요. 독소를 억제. 예, 그리고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이게 글루타치온. 근데 얘가 이 사렉스를 드시면 몸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더 생성이 많이 돼요, 몸 안에서. 글루타치온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간의 해독 능력이 더 증가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름철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아까 얘기했죠. 위장관에 있는 모든 혈관은 간으로 제일 먼저 다 몰린다. 문맥을 통해서. 근데요, 여름철에 쉽게 부패가 돼요. 특히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부패가 되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몰라요. 왜? 간 때문에. 간이 여기서 다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운 날 술 잔뜩 먹고 안주를 먹었는데 얘가 살짝 금을 밟은 애예요. 금 밟은 안주를 먹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잠이 들었어, 술 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은 체온을 낮추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겠죠. 그러면 살짝 금 밟은 애가 독소로 바뀌어서 간에 침투했는데 이거를 해독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바로 간염 생겨버리고 염증이 간을 지배합니다. 그 한 번 잘못한 걸로 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혹사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글루타치온은 그런 거를 억제시켜버려요. 예. 야, 일로 와. 지금 간 형님 바쁘셔. 내가 해결한다. 일로 와.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그런 독소 물질을 다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사렉스예요.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운지버섯, 굴, 아그리머니, 뭐 서양민들레 여러 가지 부원료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땀과 함께 많은 미네랄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특히 간 기능 대사에 미네랄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굴, 그 다음에 운지, 그 다음에 아그리무니, 뭐 서양민들레 이런 부원료는 우리 몸에 여름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미네랄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보충을 해줘요. 예. 그래서 운지버섯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죠. 산에 뭐 여름에 막 이렇게 다니시고 산 타다 보면 쓰러진 나무 그루에 보면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버섯, 그죠? 얘가 이렇게 겹쳐갖고 동글동글한 게 나무 그루터기에 이렇게 회색 빛깔로 연회색으로 달려 있어요. 요만식한 것들이 쭉 연출했어요. 네, 쭉 이렇게 그거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뜯어다가 비닐봉지에 담아다가 집에 가서 신문지 위에다가 베란다에다 쫙 널어 놓으시고 한 일주일 바짝 말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고기 비늘 마냥 뒤집어지면서 바짝 마르거든. 그거를 매일 요 한 줌씩 한 이파리 5개에서 7개 그거를 미지근한 물에 우려서 차처럼 드시면은요 몸이 그렇게 안정이 되고 식중독 예방도 되고 어느 정도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어요. 괜히 그냥 막 산 가갖고 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운지버섯도 좀 눈에 보이면 따다가 말려라. 운지버섯 따다가
운지버섯 따라 그랬죠. 이제 독버섯 따라 그래. 그렇지. 아니 눈썰미가 없는 분들은 괜히 잘못했다고 운지버섯인 줄 막 땄다가 그래 말하고 있다가 잘못되면 또 저기 그래 큰일 나. 운지버섯 따라 그랬다고 신원장이 운지버섯 따라 그랬다고 가갖고 독버섯 딱 먹어갖고 그냥 막 핑핑 버갖고 난리 나니까 예 내가 이놈의 조동아리가 아유 말 실수해. 예, 운지버섯은 그렇게 몸에 좋다 따지만 예, 산에 올라가서 운지버섯 따라 그랬다고 출근을 안 해. 내일 싹 다 어디 갔어? 신원장이 운지버섯 따라 그랬는데 내 핑계 대고 다 들로산으로 버섯 따라가면 큰일 나니까 아유 이거는 조동아리가 문제야 이거. 예. 자 운지버섯은 몸에 거기까지 좋다. 예. 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비결은 예방밖에 없어요. 여름철을 건강하게 낳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 예방밖에 없다. 예방. 그래서 괜한 체온 유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간 기능을 보호하면서 건강한 면역,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